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K무크 진료 중국어 콜로퀴엄을 자리로 이렇게 두 분의 전문가를 모시고 만나게 되었는데요. 우리 대학의 원종민 교수님 그리고 연세대학교 세브란스 병원의 오선영 박사님 모셨습니다. 두 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간단하게 각자 어떻게 이 자리에 함께 모일 수 있었는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지금 방금 전문가라고 말씀하셨는데 너무 과분한 표현이신 것 같고요. 사이버 한국외대에서 20년 동안 중국어를 가르쳐 왔습니다. 사이버 대학교에 처음 제가 입사했을 때는 우리나라 사람들 대부분이 그랬을 거예요. 사이버 대학이 뭔가 하는 그런 의구심이 있었고 저것도 대학이야 이런 생각이 있었는데요. 한 20년이 흘렀죠. 그리고 또 많은 사회도 발전했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이버 대학이라는 그런 개념도 많이 사람들에게 이제 인식이 되었고, 이제는 실생활에서 꼭 필요한 공부를 할 수 있는 교육기관으로 우리가 발전을 해왔던 것 같은데, 지난 20년을 돌이켜 보면 참 세상이 많이 변했구나 하면서 이제 중국어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네, 저도 사실 온라인 교육이 이렇게까지 크게 또 빠르게 발전할지 몰랐는데, 어떻게 보면은 그 과학이 이제 계속 테크놀로지가 발전하니까 필연적인 결과였던 것 같긴 한데, 팬데믹 있으면서 확실히 또 더 많이 부각이 됐죠. 박사님도, 그렇죠. 팬데믹이 오기 전에 우리 대학을 딱 선택해 주신 아주 좋은 선택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 간단히 어떻게 해서 그런 게 가능했는지 자기소개를 좀 해주실까요? 네. 예,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현재 사이버 외대 중국어부 4학년에 재학 중인 15학번 오선영입니다. 사실은 이런 자리에 저를 불러주셔서 되게 영광이거든요. 저 일개 학생인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제 의견 같은 것들을 되게 소중하게 생각해 주셔서 학장님이나 교수님께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 본업은 간호사예요. 간호사고 이제 주로 응급실에서 응급 환자하고 중환자 업무를 맡고 있습니다. 근데 사실은 제가 96년도에 대학병원에 입사하면서부터 제 인생 계획에는 이 병원에서 일을 하는 동안에는 공부를 계속 해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이 있어서, 사실은 제 부업이라고도 제가 설명을 하고 제가 중독자라고도 누가 얘기를 하면 설명을 하는데요. 사실은 공부에 조금 어떻게 보면은 중독이 되어 있다고, 사실 공부도 중독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공부에 욕심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기 개발의 하나로 좀 중국어를 선택하게 됐고요. 사실은 이 중국어가 제 인생에 있어서 좀 계기가 됐던 게, 이거 언어로 사용하기엔 좀 너무 아까운 부분이 있어서 좀 간호학 박사 학위를 먼저 취득을 하고 중국어에 매진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제가 올해 초에 간호학 박사 학위를 취득했고요. 내년에 제 목표로는 이제 중국어 학사 학위 취득하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거의 90%가 달성이 된 걸로 생각이 되죠. 그래서 이때 졸업과 동시에 또 저도 이제 중국에 가야 할 계획도 있고요. 그래서 일단 내년에 제가 졸업하면서 이제 현재 하고 있는 간호 업무 유지하면서 병원 관련 연구와 또 중국 관련 연구들, 그리고 특강이 있으면 그런 특강들을 같이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박사학위 또 받으시고 또 지금 학사도 이제 곧 받는다고 얘기하셨는데, 박사가 더 쉬우세요? 학사가 더 쉬우세요? 학사가 몇 배 더 어려운 것 같아요. 사실은 교수님들 도움이 없었다면 제가 이런 거는 꿈도 못 꿨을 것 같고요. 사실 제가 그 많은 외국어 학교 중에도 사이버 외대를 선택했던 것 중에 하나는, 사실 제가 이전에도 학교에 들어오기 전에도 여러 과정을 통해서 중국어를 조금씩은 접해봤는데, 기초부터 시작해서 쭉 체계적으로 그리고 반복 학습을 통해서 이게 말이 되는구나라고 느낀 건 여기가 처음이었어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래서 학장님 계속 강의 중간중간에 열심히 하면 돼. 20%면 얘기해야 돼. 해서 사실은 그것도 업무에 많은 도움을 받았고요. 최근 이제 이선희 교수님 강의도 듣고 있는데 너무 강의를 잘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되게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거 보면은 20년 동안의 사이버에 있어서의 중국어 교육의 흐름이 이제 반영된 거라고 볼 수 있는데요. 제가 처음에 이제 20년 전에 사이버 외대에 왔을 때는 중국 현지에서 공장을 운영하시거나 기업을 운영하시는 분들이 물론 통역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본인이 중국어를 하지 못하는 거에 대한 아쉬움, 좀 그러한 욕구,
그런 거를 조금이라도 해소하기 위해서 사이버를 통해서 공부를 많이 하셨거든요. 그러다가 이제 한국 기업들이 중국에서 철수하고 베트남으로 빠지면서 이제 반대로 중국인들이 한류 문화의 영향으로 한국에 많이 관광도 오고 하다 보니까 의료 쪽도 필요하고 뭐 미용이나 그런 쪽이 많이 필요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실질적으로 중국인을 대하면서 그 직장을 다니는 분들이 중국에 대한 필요성을 많이 이제 언급을 하셨어요. 그러다가 이제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우리 이선유 교수님하고 같이 이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현실을 반영해서 뭐 의료 중국어, 간호 중국어, 그다음에 호텔리어 중국어, 항공 서비스 중국어 같이 실제 직업에서 필요한 그 과정들을 이제 개설을 해서 하다 보니까 정말 많은 분들이 우리 사이버웨이대 중국어과에 오셔가지고 공부를 하게 되셨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훌륭하게 발탁되신 분이 우리 오선영 박사라고 제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어떻게 보면 박사님은 공부가 체질이시고 우리 원 교수님은 교육이 체질이신 거죠. 제가 사실 저도 2015년에 임용이 됐지만 임용 전에 교수님의 일면식도 없었는데 다른 대학에 이제 강사로 이렇게 이제 근무를 하면서 문법 작문 수업을 맡아야 될 때가 되게 많았어요. 근데 저는 좀 이제 가르치는 데 욕심이 있는 사람이니까 시중에 있는 문법 작문 책을 다 사가지고 봤거든요. 근데 어떤 책이 너무 가르치기 쉽게 써 있는 거예요, 솔직히. 그래서 그 책을 사서 서울대학교에서 이제 작문 수업을 했고, 그 서울대 작문 수업이 제일 어려운 수업이었는데, 수업을 했고 효과를 정말 많이 봤어요. 근데 제가 나중에 이 대학에 임용이 되고 나서 보니까 그 책의 저자가 원 교수님이시더라고요. 네, 근데 그 책이 정말 28세? 어떤 그런 외국어 교육책이 28세까지 나오는 건 거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중국에서는 거의 그 책뿐일 것 같은데, 이제 이 말씀 드리는 게 우리가 단계적으로 되게 잘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코스웍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근데 그거를 원 교수님이 잘 세워주신 게 아주 20년 동안 저희 쪽에 이제 체계가 잡힌 것 같고, 제가 이 무크 콜로퀴움 요거 지금 하게 된 게 K묵에서 진료 중국어라고 처음 입문부터 나중에 이제 의료에서 실제 쓸 수 있을 만큼의 중국어를 단계별로 개발하는 그런 묶음 강좌를 수주를 해서 개발을 했습니다. 근데 그게 가능했던 이유도 우리 대학이 초급부터 활용까지 단계별로 가르치는 게 굉장히 잘 돼 있기 때문에 그 시스템을 그냥 그대로 적용을 한 거거든요. 근데 이제 그 아이디어라든지 시스템 자체가 전부 다 이제 원 교수님이 처음에 기획을 해주신 건데, 교수님이 특별히 그렇게 의료 쪽이나 그런 거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되신 어떤 계기가 있으셨을지 그것도 좀 개인적으로 궁금합니다. 네. 제가 뭐 의대생도 아니고요, 간호대학을 졸업한 사람도 아닌데 순수하게 한국에 대해서 중국어만 공부했습니다. 중국어를 공부했는데 이제 의료 쪽에 관심을 가지게 된 계기가, 제가 이제 석사를 마치고 대만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이제 그때 중국과의 외교가 풀리면서 많이 사람들이 이제 중국으로 유학을 갈 때 저는 이제 꿈에 그리던 대만으로 유학을 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대학교를 다닐 때는 이제 중국과의 국교가 없었기 때문에 유일하게 대만에서 오신 교수님들한테 배울 수 있었거든요. 대만에 대한 너무 동경이 많았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대만 유학을 갔는데 의욕은 넘치는데 생활 환경이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날씨가 굉장히 덥잖아요, 대만이. 가서 음식이 안 맞는 거예요. 대만 사람들도 아침에 콩국이라는 거 있죠, 떠우짱이라는 거 하고 여우티아오 같은 걸 먹는데 갑자기 중국식으로 대만식으로 음식을 바꾸다 보니까 맞질 않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빵집에 가서 샌드위치라든지 이렇게 한국 사람 입맛에 맞는 걸 좀 먹기 시작했죠. 근데 이제 제가 좀 장이 민감한 것도 있지만 조금 기간이 조금 지난 게 있었나 봐요. 날이 더우니까 먹고 났는데 배가 살살 아프면서 배가 아프면서 나중에는 이제 설사한다든지, 그리고 몸에 막 반점이 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옆에서 저를 보던 후배는 형 갑자기 더운 나라에 와서 땀띠가 나나 보다고 시원하게 하라는 거예요. 남의 속도 모르고. 그래서 이제 병원을 갔는데 설사는 하고 배는 아프고 반점은 나는데 표현을 하기가 애매한 거예요. 그냥 아파요밖에 안 되는 거예요. 배가 아파요. 물론 제 중국어 실력도 한계가 있었겠지만
배가 아파요 하고 의사가 구체적으로 우리 한국 사람들 병원에 가면 묻지 않습니까? 언제부터 그랬느냐, 뭘 먹었느냐, 뭐 했느냐. 그냥 이런저런 질문을 하는데 그냥 할 수 있는 표현은 그냥 쌈맹주를 먹었는데 배가 아파요 밖에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의사 선생님이 제 상황을 보면서 그냥 네가 어떻구나 약을 지어 주셨는데 그때 참 외국어를 배우면서 정말 내가 이렇게밖에 할 수 없었나 하는 그런 좌절감을 맛봤어요. 그래서 그때 생각한 게 나중에 내가 대학에서 중국어를 가르치게 된다면 이런 표현도 좀 공부할 기회를 만들고 싶다라는 계기를 갖게 됐고요. 그러면서 이제 차츰차츰 관련된 표현이라든지 단어 같은 걸 모아서 노트를 만들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노트를 만들었었죠. 제가 그 과정을 몇 년간 옆에서 봤잖아요. 그래서 과연 저런 분이 28세의 그 교재의 주인공이 되는 거구나. 너무너무 꼼꼼하시고 하나도 놓치지 않고 그냥 일상에서 우리 뭐 조교들이나 학과 대화할 때 맞아 이럴 때 그때 어떻게 해? 그리고 탁 생각하시면 그런 걸 항상 정리를 해두시더라고요. 정말 그래서 정말 생동감 있는 표현들이 우리가 실제로 다 수록이 가능했기 때문에 묵군 강좌 수주가 사실 굉장히 치열한데 저희가 수주할 수 있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됩니다. 근데 하부님은 의료에 있어서 중국어 관심이 생기게 된 건 어떤 계기가 있으셨어요? 사실은 지금 말씀하신 그런 상황들이 사실 병원에서 되게 난감한 상황이거든요. 의료진 입장에서. 네, 의료진 입장에서 환자가 왔는데 이게 아픈 것 같은데 사실 진단이라는 거는 없는 걸 찍어내는 거기 때문에 여러 각도에서 여러 명이 같이 지켜보거든요. 그러니까 한 사람의 의사가 할 수 있는 과정은 아닌데 외국인이면서 영어를 못하면서 이게 이렇게 되면 상당히 불편한 면이 있어요. 그래서 솔직히 저도 사실은 이 중국어를 배우게 된 게 계기가 지금 비슷한 학장님 말씀하신 거랑 비슷한 계기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제 처음 중국어를 다른 데서 좀 배웠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학교라는 데 처음 들어와서 여기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야 되겠다 하고 마음을 먹고 입학 원서를 쓰고 몇 달 안 됐을 때 응급실에, 제가 일하는 응급실에 갑자기 이제 40대 남자 한 명이 막 다급하게 뛰어들어왔어요. 근데 뛰어들어왔는데 딱 보아하니까 한국인인 것 같아서 제가 이제 접수하고 오세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갑자기 너무 당황스러워 하는 거예요. 그러더니 자기 요 원티래요. 그래서 요 원티 저도 많이 들어봤는데 문제가 있다. 그 다음에 이제 학습자, 초보 학습자이기 때문에 처음에 딱 안 들어오고 이제 마음속으로 요 원티 뭐지 이렇게 막 머리를 굴리다 보니까 얘가 문제가 있다는 것 같은 거예요. 근데 그 다음 들은 생각이 옆에서 웅성웅성해요. 영어 못한대? 한국인 아니었어? 이렇게 되는 거죠. 제가 봐서는 이제 그 사람이 막 뭐라고 하는데 다 안 들어오고 배가 아프다는 거예요. 자기 문제가 있는데, 네, 뚜수텅이 들리는 거죠. 그래서 그래 뚜수텅, 그래 머릿속으로 막 한 사전이 이제 돌아가기 시작하는데 그래 배가 텅이니까 아프니까 배가 아픈가 보다. 근데 이제 되게 난감한 상황에 빠진 게 그 다음으로 물어보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리고 영어를 못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 그때부터 외계인이 되는 거죠. 이렇게 저쪽에 갔으면 좋겠고 나한테 오지 말았으면 좋겠고. 근데 제가 이제 접수하고 오세요 이거를 이제 못했지만 이제 덩이샤 기다려라. 비에 단신. 이제 안심해라 이제. 내가 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저를 계속 쫓아다니는 거예요. 몇 마디에. 그러면서 이제 손짓발짓 하면서 하는데 자기가 이제 배가 아픈데 소변이 빨갛게 나온대요. 근데 어제부터 나왔는데 자기 여행 중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이제 단어를 조합해 보니까 이 사람이 어제 중국에서 비행기를 타고 왔고 그전엔 괜찮았는데 호텔에 묵은 동안에 이제 소변을 봤는데 빨갛게 나오니까 자기 어떻게 해달라. 아프진 않다. 배가 아프긴 한데 이게 그렇게 아픈 건 아니다. 그걸 설명을 하는데 이제 장황하게 설명을 하게 되는데 저희가 봤을 때는 그냥 아프고 배가 있고 소변이 나오는데 빨갛고 전 이제 그걸 조합을 하는 거예요. 계속. 결국에 이제 처치를 받고 갔는데 그러면서 이제 이러면서 서툴지만 중국어를 좀 알아들으니까 환자한테 있는 제가 느낀 느낌은 그래도 넌 날 도와줄 수 있지 않니? 여기 다 외계인으로 취급하지만 넌 그래도 좀 아는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자신감이 또 갑자기 없던 자신감이 생기면서 막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말은 못하지만 잘 못하지만 한두 단어를 가지고 이제 화장실에 가면 기다리고 약국 가면 기다려주고 하면서 이제 환자를 보냈던 기억이 있어서
그때 이제 들었던 생각이 내가 중국어를 배우길 좀 잘했구나. 열심히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들을 했던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런 심리적 안정감을 줄 수 있죠. 저희가 뭐 AI가 워낙 발달해서 구글 통역기도 있고 뭐 다 많이 나오는데 외국어 왜 배워야 돼?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실제 커뮤니케이션에서는 언어를 배운다는 것 자체가 어떤 과정이고 그 통역기 대서 그걸로 이제 뭐 증상을 알 수는 있지만 박사님처럼 한두 마디 중국어를 아는 사람이 있다라는 게 그 환자 입장에서는 마음에 엄청난 제가 안정감인 그걸 거예요. 정말 느꼈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예. 우리가 공감과 소통, 그다음에 뭐 통찰 이런 거는 번역기가 해줄 수 있는 부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조금 놓치지 않고 학습, 이 외국어를 내가 직접 한번 배워보겠다 이런 걸로 좀 많이 와주셨으면 좋겠어요. 사실은 네. 이제 그 제 안에 그런 내면에는 처음에 이제 몇 달 안 들었지만 교수님께서 새로 들어온 신입생들 환영한다라고 하시면서 저도 문법 정리 들었거든요.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100% 다 이해하고 하려면 못한다. 너무 이제 마음속에 와닿았던 게 내가 100을 알려고 노력할 필요는 없구나. 학습자 입장에서는 부담감이 확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A부터 Z까지 해서 문장을 완벽하게 구사하려고 하면 평생 못한다라고 말씀을 하셔서 네가 20%만 알아들어도 가서 말해라. 네. 그리고 나머지는 그 문화를 접하면서 20%에서 80%를 채워가면서 그 사람과 같이 부딪혀라는 말씀을 하셨어서 아마 제가 그 환자가 왔을 때 한 달밖에 안 된 학생이었지만 가서 그래도 뭘 도와줘야 됐다라고 생각했던 계기가 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지금 생각하니까 드네요. 역시 네. 또 그 교수님이 또 네, 정신적으로 너무, 끌어주셨군요. 감사했어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대만 유학하면서 꾸준히 준비했던 거를 사이버 외대 와서 이제 컨텐츠 만들고 다른 수업을 하면서 잠시 잊었었어요. 근데 이제 오선영 박사 같은 분이 입학하면서 그런 질문을 하고 얘기를 하다 보니까 내가 옛날에 뭐 해놓은 게 있었는데 하면서 다시 찾아보니까 그 원고 뭉치가 있는 거 있죠. 그래서 같이 이제 얘기도 하고 같이 교류도 하면서 계속 이제 의료 중국어에 대한 그런 관심을 가지게 되었었습니다. 근데 그렇게 하시다 보면서 이렇게 좀 어려움도 있으셨을 것 같은데 어떤 게 제일 어려우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환자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얘기는 다 하는데 이제 그거를 표현을 해서 중국어라는 언어를 번역을 해서 교육을 하다 보니까 어떤 병원에서 쓰는 의료 용어라든지 병원 상황에서 표현하는 것과 일반인이 그냥 자연스럽게 표현하는 게 약간의 차이가 있는 거예요. 그때 이제 우리 오선영 박사와 같이 함께 작업을 했던 게 제가 써놓은 원고를 보면은 이제 오 박사는 병원에서는 같은 말이라도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하면서 이제 병원식 한국어죠. 병원 한국어로 이제 말을 수정을 하면서 원고 작업을 하고 그걸 다시 이제 중국어를 번역하는 가운데 중국 병원에서 쓰는 병원 분위기로 말을 만들고 이렇게 했었죠. 제가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 제가 이 학교를 선택하길 참 잘했다고 생각했던 것 중에 하나가 사이버라고 하면은 일방향 소통을 주로 생각들을 하세요. 근데 교수님들은 그러신 분들이 아니라 제가 너무 감동했던 게 제가 이제 지금 학장님 말씀하셨던 그 부분이 처음에 시작이 어떻게 됐냐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제가 이제 그래도 학생이기 때문에 사이버긴 하지만 OT를 와봤어요. 왔는데 다 일일이 개개인한테 다 왜 들어왔는지를 물어보시는데 저는 이제 대학 교육을 받은 사람이니까 그게 이제 대학 교육에서 교실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그런 OT 상황들이 그대로 재현되는 걸 보고 거기서 한번 일단은 안심을 했고요. 이 학교 선택하기 잘했구나. 안심을 했고요. 두 번째는 거의 그때가 15학번이니까 15년이니까 한 IMF 하고서도 이제 사람들이 외국어 배우기 붐이 일어났어요. 중국어 붐이긴 한데 그 강의실에 제 생각에 한 100명 정도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일일이 다 그 학생들이 말이 끝날 때까지 경청해 주시는 거예요. 그런 모습에서 저렇게 학생이 많으면 한 사람 두 사람만 대표로 낼 만도 한데 왜 저분들의 얘기를 전부 들을까라는 걸 제가 40번인가 50번째 말을 했는데 그거를 교수님이 기억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이제 OT가 끝나면서 뒷표류 회식 자리에서 또 거기서도 말씀드릴 기회가 있었는데 이제 그때 너무 중국에 가고 싶다라고 어필을 하니까 교수님이 나중에 따로 부르셨어요. 부르셔서 도대체 원하는 게 뭐냐.
대학에서 지금 공부도 다 했고 그리고 병원에서 이제 웬만큼 일하는 것 같은데 왜 중국 가고 싶냐 그랬더니 교수님 제가 사실은 중국 환자들이 왔을 때 일을 좀 잘하고 싶고 향후에는 또 저희가 모르잖아요. 나갈 수도 있으니까 그땐 학생을 좀 지도하고 싶습니다. 라고 했더니 교수님께서 그러면 당신께서 하는 거를 좀 같이 실현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겠다는 거예요. 저한테는 이제 꿈이었죠. 근데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마다할 이유가 없었고 그 강의한 교환을 내가 뭐 몇 년 전에 써놓은 건데 봐달라고 하시니까 보니까 현실감이 너무 떨어지지 않고 지금 딱 써도 그냥 뭐 다 수정이 필요 없을 정도의 원고인 거예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감사하죠. 나오지도 않은 책을 미리 볼 수 있다는 건 사실 학생 입장에서는 기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도 이제 제가 병원 현장에 쓴 용어들로 해서 조금 이제 수정은 했지만 대부분은 교수님께서 다 하셨어요. 저는 밥줄값만 딱 얹은 건데 이렇게 돼서 저로서는 또 좋은 기회가 되는 거죠. 네. 그게 제가 옆에서 보면서 교수님이 되게 약간 민감하세요. 그래서 저는 되게 둔해가지고 네. 막 그 똑같은 샌드위치 먹어도 전 두드러기 안 나는 사람이거든요. 제가 좀 아주- 민감해서 아주 미묘한 대만 것도 유학할 잘 때 잡으세요. 별명이 걸어다니는 종합병원이었습니다. 날이 덥고 습하고 하다 보니까 뭐 피부는 가렵고 먹는 거는 좀 소화가 안 되고 그다음에 이제 유학 도중에 이제 IMF 아까 얘기했던 IMF 사태가 터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경제적인 압박 그런 상태에서 이제 대만 정부에서 고맙게 계속 생활비하고 장학금을 줘서 공부를 했지만 그 당시에 그 경제적인 상황이 굉장히 압박을 줬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그것이 오늘날 이렇게 또 보상으로 돌아오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하여튼 두 분이 열심히 아이디어 내고 했던 그 결실에 제가 밥상에 숟가락을 얹었어요. 아니 저야말로 숟가락으로 얹은 거고. 저 이렇게 아무리 좋은 강좌를 개발할 뭐 구슬이 서머리라도 깨어 보배라고 뭐 산재되어 있는 원고를 네. 가지고 이렇게 좋은 기획안을 쓰셔가지고 같이 참여할 수 있게끔 해주신 우리 이선희 교수님 기획력 대단하십니다. 네. 그러면 또 궁금한 게 일단은 한 달 배운 다음에 중국 환자를 그렇게 만나셨는데요. 실제로 그 이후에도 그렇게 현장에서 중국어 사용하실 일이 있으셨어요? 예, 그리고도 웬일인지 한한령이 내려지기 전까지는 한 달에 일일에 한 3명, 4명 정도는 있었고요. 최근에도 또 이제 조금 중국에서 여행 자유화 이렇게 풀리면서 여행객 중에 중국인이 오는 비율이 점점 이제 증가하고 있는 편입니다. 우리나라가 K-의료 수준이 사실은 세계적이라는 거는 이미 정평이 나뉜 상태인데 중국의 그 의료는 사실 저희가 알려진 게 없잖아요. 그들이 뭐 통계 처리하는 거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많이 가려지는 걸로 알고 있어서 알지 못하다가 최근 이제 코로나 팬데믹이 오면서 이제 조금 민낯이 드러났어요. 근데 이제 제가 이제 그거랑 관련돼서 좀 기사를 보면서 좀 재미있었던 게 중국 환자들이 병원 이용률이나 어떤 그런 거에 있어서는 굉장히 희망하고 있지만 그들의 이제 코로나로 인한 그 후유증이라고 할 수 있는 엄격한 격리하고 그다음에 사실은 중국산 복제 약들에 대한 효능에 대한 낮은 불신감이 높아지면서 외국산 약제들을 좀 선호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사실 저희한테는 이게 기회가 될 수는 있거든요. 근데 사실 개인이 혼자 들어가서 어떤 연구를 하거나 어떤 집단에 컨택하기는 굉장히 어렵지만 그 학교나 어떤 병원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발휘한다면 향후에는 이제 이런 의료가 처음에 시작은 진료나 간호로 시작을 하겠지만 점점 영역을 확대해 간다면 중국과의 교류에도 한몫을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제가 유학하던 시기에 또 생각을 해보면 학교마다 병원이 다 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사회주의 국가여서 그런지 복지 차원에서 어떤 의료를 제공해 주는 건 있는데 그 병원이나 거기 갔을 때 느낌은 약간 보건소 수준이라고 해야 되나? 우리나라 병원을 갔을 때 어떤 느껴지는 어떤 기술력인 전문성 같은 것은 조금 그 당시 에는 제 체감상에는 좀 떨어지지 않았나 이런 느낌 들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약에 대한 불신이 당시에도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그렇죠. 그래서 외국 약을 좀 좋아하는 분위기는 있었습니다. 그런 게 좀 많이 드러났군요. 혹시 기관 차원에서 뭐 진출하거나 뭐 중국으로 어떤 교류를 하거나 사실 할 제가 계획은 처음에 있나요? 이제 학교를 들어올 때는
상당히 이제 기관에서도 외국 환자 유치, 그 다음에 또 어떤 중국에 나아가는 그런 어떤 그런 진출에 대한 사업들이 사업들이 되게 활발했었는데 어떤 일인지 몇 년 전부터는 조금 이렇게 안쪽으로 조금 이렇게 얘기들이 좀 이렇게 수면 밑으로 이렇게 나간 느낌 들어 제가 그 다른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다른 교수님을 통해서 말을 하다가 언뜻 생각한 게 종교라는 걸 내세우거나 아니면은 어떤 영리를 추구하게 됐을 때는 조금 그 진출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일하는 기관이 기독교 기관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그런 협상 단계에서 조금 마찰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제 생각인데요.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저처럼 중국으로 가서 일을 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학교를 통해서 좀 교수님들과 연구 교류하는 것도 제가 중국으로 진출하는 방법 중에 좀 좋은 방법이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여러 각도로 좀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약간 정치적인 상황도 사실은 영향이 없을 수가 없죠. 뭔가 이렇게 짓고 하면 여러 가지가 한중 다 관계가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런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 학부 들어오는 분들 중에 사실 의료 쪽으로 하시는 그 천주교 신부님들도 많이 계시고, 수녀님도 많이 계시고, 그분들이 이제 중국에서 의료 활동을 하시더라고요. 수도회나 이런 수사회를 통해서. 근데 그때도 되게 조심하시는 게 그런 종교적인 부분이 드러나지 않고 의료 쪽으로만 완전히 하는 최근에 거를 알았거든요. 그거를 굉장히 많이 주의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랑은 좀 역시 체제가 다른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우리 의료 분야에서 중국어랑 관련해가지고 혹시 또 더 확장되거나 뭐 할 수 있는 분야들이 있을까요? 일단은 제 생각에는요. 우선 의료 현장에서 저처럼 환자 진료를 하면서 중국어랑 이런 언어 습득을 위해서 노력하시는 분들은 참 대단하신 분들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선생님들께서 이제 좀 아시겠지만 언어는 사실 수단이나 방법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이제 교수님들도 계속 말씀하시지만 뭐 1년 해서 되겠어, 2년 해서 안 돼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근데 이거를 꾸준히 이제 내 업무에 활용하겠다고 하시면 아마 환자 입장에선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굉장히 신뢰를 얻을 수 있을 거고요. 같은 의료진 입장에서는 또한하는 능력자 이렇게 인정받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병원에서 굉장히 주목을 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어떤 수단이나 방법으로 사용을 하시지 목적이 되지는 말았으면 좋겠거든요. 그래서 꾸준히 1년, 2년, 10년 하시면 아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저희 학부에 이미 들어와서 이렇게 활동해 주시는 좋은 의료계 선배님들이 계시기도 하고, 또 이번에 또 이 무크 수업을 통해서 전혀 모르는 불특정 다수한테 강의가 진행되면서 학장님이 이제 말씀하셨는데, 실제로 간호사가 보고 들어온 학생이 우리 차문화 수업할 때 있었잖아요. 맞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렇게 노출되는 걸 보고 우리 학교 모르던 분들이 알게 돼서 사이버 한국 외대 중국어 학부 문을 두드리는 그런 후배들이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분들한테 뭔가 조언해 주실 게 있으실까요? 일단은 저는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언어라는 거는 방법이고 수단이지 목적은 아니거든요. 근데 중국어만 딱 놓고 봤을 때 사실 중국어로 뭘 할 수 있겠어요. 근데 이제 그 중국어를 활용해서 저처럼 환자한테 대화를 하는 수단으로 사용을 하시거나 어떤 사업이나 일을 하시는 데 있어서 그거를 발판으로 해가지고 좀 더 나은 발전의 기회를 삼겠다고 하시면 아마 어느 언어보다도 더 훌륭한 언어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영어를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영어를 선택 안 했던 이유 중에 하나도 제가 안 해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고 이미 팝학으로 해서 너무 많이 발전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굳이 할 필요가 없겠더라고요. 근데 중국어는 제가 팝학으로 입력을 해봐도 다 다르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래서 좀 할 만한 가치가 있는 언어라는 생각이 들었고요. 제가 이런 걸 논한다는 건 사실은 교수님들 앞에서는 좀 감히라는 생각이 들긴 하는데 이제 4차 혁명을 넘어서 5차 혁명으로 넘어가는 세대가 이제 AI랑 또 어떤 인공지능 세대거든요. 근데 언어라는 거는 인공지능이 됐던 AI가 됐던 간에 사람과 사람 간의 의사소통 수단이기 때문에 그 목적에는 변함이 없다는 게 제 생각이고요. 앞으로도 끊임없이 발전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같은 경우도 수업 시간에 항상 하는 소리가 스트레스 받지 마라. 이걸 다 해보려고 하지 마라. 그러면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들이 사이버대학에서 중국어를 열심히 해서 석사 박사해서 뭐 교수할 거나 아니면 새로운 직업을 찾을 것도 아니라면 너무 스트레스 받지 말고 즐기면서 배워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뭐 너무나 자랑스럽고요. 이런 훌륭한 학생과 같이 중국어를 공부할 수 있다는 게 굉장히 좀 보람되게 생각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지금 아마 저희 대학을 다니시는 분들도 계실 거고 아마 저희 선배 후배님이 되시겠죠. 근데 다른 대학, 그러니까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어떤 언어나 그런 거에 대해서 병행하겠다고 하면 저는 제 학교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이버 외대를 적극 추천합니다. 왜냐하면 다른 현장 강의 못지않은 생동감을 느끼실 수 있어서 저는 적극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 네. 여기 계신 분들이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보통 네. 분이 아니시잖아요. 진짜요? 벌써 오 박사님도 근데 제가 안 되더라고요. 보통 분들이 아니세요. 제가 여기 저도 다니는데 몇 번 좌절했습니다. 아, 졸업하신 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 학생들의 입장을 굉장히 이해할 수 있는 게 학교에서 가르치면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간이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여유롭게 생각하고 했는데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제적을 2번인가 당했고요. 자존심이 상하는 거예요. 내가 교수님이시면 안 되는데. 명색이 교수고 가르치는 사람인데 우리 직장 다니면서 이렇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래서 기를 쓰고 해가지고 이제 한국원 졸업을 해서 한국어 졸업증을 따놨고요. 근데 다시 또 이제 하고 싶었던 언어 중에 하나는 일본어를 공부하고 있는데 이제 학점 따기 어렵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학점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 같아요. 사이버 대학은요. 왜냐하면 내가 즐기면서 배울 수 있는 공부고 또 물론 또 이렇게 필요에 의해서 하실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즐겁게 공부하면 그 목표에 오히려 더 다가갈 수 있는 것 같아요. 막 억지로 뭐 힘든데도 어거지로 하게 돼 뭐 이런 외국어는 역효과가 나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일본어를 공부하는데 이제 좋은 건 다 우리 열심히 하는 분한테 양보하고 C와 D를 맞습니다. 제가 책임을 져서 이제 저는 다른 학우님들은 저는 크리스찬 디오르라는 유명 상표만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C는 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공부하시면서도 너무 학점이라는 거 신경 쓰지 마시고 뭐 몇 과목을 공부하시면 그 중에서 가장 재미있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에 올인을 하고 다른 과목은 뒤떨어지지 않을 정도로 따라가시면 그게 나중에는 다 연결돼서 자기의 실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외국어 공부는 본인이 투자한 시간과 노력에 의해서 결과가 나오는 거기 때문에 절대 하루아침에 짠 하고 나타나는 게 없습니다. 네,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두 분이 굉장히 좋은 원고를 많이 준비를 해주셔서 거기에 이제 그 가치를, 진가를 알아본 여기저기서 사실 러브콜을 받으셨는데 꽤 오랜 기간 중국에서 이 원고를 출판하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았잖아요. 그래서 공동으로 작업하시다가 아까 뭐 말씀하신 것처럼 중국은 조금 국가 내부 사정들이 있으니까 그 좀 잘 진행이 안 돼서 마지막으로 자문위원으로 함께 출판이 된 걸 알고 있는데요. 의료 관련된 전문 서적이 혹시 국내에서도 그렇게 좀 그 서적을 좀 출판하실 계획이 있으신지 두 분 향후 계획이 좀 궁금합니다. 지금 말씀하셨는데 갑자기 또 이제 좀 약간 속상한 생각이 나는데요. 중국에서 이제 한국어를 많이 배우면서 또 중국에서도 한국어에 대한 그런 게 필요로 해서 일단 우리 오 박사랑 같이 해서 중국에서 출판을 하기로 했는데 그 나라마다 사정이 다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뭐 여러 가지 그 팬데믹 현상 이후에 뭐 한중 관계라든지 그런 거로 인해서 그 한국인 저자의 이름을 넣을 수 없다라는 그런 통보를 받았을 때 굉장히 좀 처음에 불쾌하고 많이 화가 났었어요. 그래서 저작권 문제까지 얘기했었는데 결국은 뭐 저희가 어떤 유명세를 위해서 그런 게 아니었으니까 기꺼이 그냥 오 박사랑 저랑 이제 그 자문을 해주는 사람이라는 역할로 이제 그만뒀었는데 뭐 중국에서 우리 한국어를 배우면서 한국어로 간호에 관련된 의료에 관련된 공부를 한다면 또 나름대로 또 우리 한국인으로서 좀 보람 있는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서 그냥 넘어가고요. 앞으로는 이제 그런 원고가 있으면 우리 오 박사랑 같이 협력을 해서 지금 정리하고 있는 원고를 이제 출판을 해서 한국어를 배우러 오는 모든 외국인들한테 한국어의 어떤 간호에 필요한 말을 표준어로 해주고
나머지는 이제 우리 외대에 사이버 외대에 계시는 외국어 전공 교수님들하고 협력을 해서 언어권별로 좀 번역을 해서 그 외국인들을 상대로 도움을 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한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 28세 그 교재를 사용해서 강의했던 사람으로서 많이 기대가 됩니다. 네, 오늘 두 분 이렇게 함께 자리해서 좋은 말씀 나눠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네, 그러면 모두 이만 마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